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차 공존행동기계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동작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됩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린 램프가 점등되죠. 이때 레드 램프는 어때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는 마찬가지 그냥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차단기를 올리는 시점부터 레드 램프는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린 램프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회로는 여기서 답은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제가 나 회로를 그린 건데, 이 나 회로를 해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면 이 아웃라인에는 전기가 쭉 다 들어와 있겠죠. 전원부 하단까지 모두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아래 라인 어때요? 여기는 접점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쭉 들어가는 거야, 차단기만 올려도. 자, 그래서 RL은 바로 차단기만 올리면 ON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A 접점들이잖아. 그래서 전기가 요 A 접점 위에까지만 쭉 들어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녹색 스위치 PBS1이 되겠죠. 이 녀석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접점이 붙죠. 붙으면서 전기가 어떻게 돼? 쭉 통해서 들어갑니다. 요거는 B접점이니까 쭉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MC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자, MC의 전원이 ON 하게 되면 이 MC A 접점들이 다 어떻게 돼? A 접점들이 여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서 유지하게 되면 PBS1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요 접점이 열리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쭉 통하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통하면서 MC의 전원을 자기 유지시켜 줍니다. 그 이쪽 편도 어때요? 요 A 접점이 붙어서 여자 되니까 전기가 쭉 들어가서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레드 램프는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접점이 일단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적색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열리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서 전기가 어떻게 돼? 차단돼 버려. 그러면 MC의 전원이 오프 될 것이고, 그리고 요 A 접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열리겠지. 다시 이렇게 꺼졌으니까 A 접점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던 전원을 어떻게 돼?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린 램프가 오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RL은 어때요? 그냥 전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ON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요. 이 스위치들의 동작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린 램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린 램프의 동작만 변하는 회로가 바로 나번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쌤, 가번은 왜 안 됩니까? 가번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MC에 B접점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MC에 B접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원상복귀 시켜보고요. 이렇게 원상복귀 시켰을 때 얘들도 다시 리셋 합시다. 리셋해서 설명해드리면 요 회로는 뭡니까? 가회로입니다. 가회로. 가회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차단기를 탁 올리게 되면 아웃라인에 전기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인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전기 들어오고, 여기는 MCB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최초의 차단기 올리면 똑같습니다. RL이 켜집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A 접점이니까 동작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PBS1을 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붙으면서 전기가 쭉 들어가고요. MC ON 하게 됩니다. 그럼 A 접점 둘 다 붙겠지. 이렇게 붙으면서 어떻게 돼?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요게 MCB라는 거야. 그래서 MCB는 어떻게 돼요? 소자되는 거야. 열려서 유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차단시켜 버렸으니 RL은 오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회로 같은 경우에는 녹색 스위치를 누르면 RL이 꺼지고 그린 램프가 점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PBS2를 누르면은 원상복귀 하는 거겠지. 원상복귀 하면은 뭐 그린 램프 다시 꺼질 거고, 레드 램프는 켜질 겁니다. 요 녀석이 꺼지기 때문에. 자, 이 회로가 가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과 알맞은 회로는 뭡니까? 여기에 B접점이 없는
여기 아무런 접점이 없는 나 회로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인데요. 요 녀석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2번 문제 한번 보면 다음 영상을 보고 PBS 녹을 누르면 동작하는 장치를 가, 나, 다, 라 중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요 녀석은 영상 안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요 회로상에서 PBS 녹색 버튼입니다. 요 PBS 녹색 이 녀석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이 중에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중에 뭐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빠졌네요. 자, 최초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탁 올리게 되면 차단기 전원을 올리게 되면 아래쪽에 아웃라인 있죠. 아웃라인 쪽에서는 전원이 쭉 다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위쪽에 인라인 같은 경우도 전원이 이렇게 쭉 일단은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가게 되고요. 각 접점 상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전부 뭐야? 위에 있는 게 A 접점이니까 전원이 여기까지 일단 다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여기 위에까지만 전원이 들어와요. 그럼 최초에는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 자, 이 상태에서 PBS 녹색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을 눌렀다라고 치고, 자, 누르게 되면은 접점이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녀석은 B접점이니까 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MC1이 ON 하게 되고 YL이 ON 하게 됩니다. 그리고 MC1이 ON 했으니까 요 A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되겠죠. 그러면 전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MC1이 동작했기 때문에 MC1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MC1 B접점이니까 요 녀석은 어때?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MC1이 있네요. 그럼 이 녀석도 B접점이니까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C1이 열렸다라는 소리는 이쪽 라인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고 이쪽 라인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밑으로는 어때? 동작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와 같죠? 즉 PBS 녹색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은 요 라인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S 녹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나번이 되는 겁니다. 나번. 그리고 마저 제가 해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회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 PBS 녹을 눌렀을 때 요 YL이 ON 하는 겁니다. YL이 ON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때? 차단시켜 버렸죠. 자, 이 상태에서 차단된 상태에서 PBS 백색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눌렀을 때 도체가 붙으면서 이렇게 통하긴 통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까지는 통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MC1이 여기 이제 도체가 떨어지면서 전기를 차단시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즉 YL이 동작할 때는 이쪽 라인은 동작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차단됐기 때문에 내가 PBS 백을 아무리 눌러본들 밑에 라인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MC1에서 차단돼 버렸죠. 여기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어떤 조작을 하든 간에 RL, GL, 부저 얘들은 울릴 수 없다. 즉 인터록 회로에 속하는 겁니다. 어떨 때? 녹색을 눌러서 MC1이 동작할 때 MC2가 동작하면 안 된다라는 회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전원을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PBS 적색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B접점이 탁 열리면서 전체가 차단돼 버리죠. 전체가 차단돼 버리면 어떻게 돼? 원위치 되는 거야. 리셋 되는 겁니다. 리셋. 전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요게 B접점이었고 요 녀석도 B접점이었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여자 되었던 게 다시 원위치 이렇게 복귀할 거고 요것도 A접점 복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리셋을 시킨 후에 백색을 눌러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백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체가 붙죠.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아래로 쭉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GL, 부저, MC까지 모두 들어오겠죠. 자, 이때 동작하는 게 뭐야? MC2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MC2 접점을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B접점이니까 요거는 MC1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MC2가 동작하니까 MC2가 어떻게 돼? 요 B접점이 열릴 거예요. 열린다라는 말은 차단.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 MC2, 요거는 A접점이니까 이 녀석은 붙을 겁니다. 붙으면서 어떻게 될까? 자,
자, 여기 전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B니까. 그래서 MC2가 동작하면 RL이 ON 하게 되고요. 그리고 GL도 ON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조도 ON 하게 되겠죠. 백색을 눌렀으니까. 그리고 MC2에 A 접점이 붙어서 유지되니까 자기 유지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PBS 백색을 누르면은 GL, MC2, 부저, RL이 모두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YL은 동작할 수 없다. 반대로. 그래서 요런 게 인터록이에요. 왜? MC2가 차단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동작할 때는 얘가 동작 못하고 이쪽 라인이 동작할 때는 이 반대쪽이 동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은 인터록 회로가 돼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녹색 버튼을 누를 때 동작하는 거. 자, 그러면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건 뭐였죠? YL, 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가 배관 이음의 정면도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요 배관이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번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처음에 가 상태, 요 가 상태에서 뭡니까? 정면도,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이 방향의 도시기호를 그려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는 뭐만 보여요? 양쪽에 엘보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 반대쪽에 구멍은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기호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래서 양쪽에 엘보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뭐야? 엘보의 요 뒷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면. 자, 이 상태에서 배관이 연결된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엘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정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배관은 안 보이고 여기 엘보의 뒷면만 보이는 거고 배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엘보 표시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도시기호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뭐예요? 스크류 압축기가 되는 겁니다. 뭐 나사식 압축기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압축기 적으셔도 되고요. 나사식 압축기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스크류 압축기.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전에 몇 번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각 공구의 명칭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혹 보면은 가나 다라 공구 명칭을 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라 공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써버리면은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답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문제에서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파이프렌치가 되는 거예요. 라버는 파이프렌치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압력계에서 표시하는 76cm HG 중 HG의 명칭과 76cm HG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한 값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전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압력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별도로 빼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상단에 카드 혹은 느낌표 클릭하셔서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계인데요. 이 압력계 보는 방법은 어땠어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압력계는 진공압력입니다. 진공압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이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요 진공압력을 표시해주는 단위다라고 했죠. 그게 센치 HG, 인치 HG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대기압보다 높은 녀석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그리고 PSI, 푸사이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공압력을 볼 건데 나는 센치 HG로 보고 싶다. 그러면 압력계 상에서 요 빨간색 단위잖아. 그럼 빨간색 수치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진공압력 보고 싶은데 인치 HG로 보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 숫자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볼 때는 여기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중에 검은색 숫자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푸사이로 보고 싶다, PSI로 보고 싶다. 그럼 요게 빨간색이니까 이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중에 빨간색 수치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압력계에서 표시하는 76cm HG 중 HG의 명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HG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수은의 기호잖아요. 수은의 기호 HG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76cm HG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 표준 대기압만 알고 있으면 엄청 쉽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 1atm은 우리 미리로 하게 되면 760mHg가 되는 건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이 하나 뒤로 나눠지니까 76cmHg가 되는 거고, 자, 이때 파스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파스칼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1325 파스칼이 된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저는 킬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1000을 나눕니다. 하나, 둘, 셋, 1000 나누면은 101.325 킬로 파스칼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메가파스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킬로파스칼에서 또 1000을 나누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되니까, 자, 메가파스칼로 바꾸게 되면 0.1 뒤에 거 생략하고 메가파스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요 76cmHg는 결국 0.1메가파스칼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76cmHg는요, 결과적으로 땡땡땡 0.1메가파스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수은과 0.1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냉매 용기를 거꾸로 충전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본 영상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 계속해서 중복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래서 의외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의외로 고득점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냉매 용기는 혼합 냉매예요. 혼합 냉매. 자, 이때 용기를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냉매 용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편에 매니폴더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게이지가 있고 빨간색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핸들이 있겠죠. 핸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이쪽 편에는 뭐 밸브라고 합시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밸브라고 하고, 여기 가운데는 노란 호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 파란 쪽에는 저압 호수, 파란색 호수, 그리고 고압 쪽에는 빨간색 호수가 연결이 됩니다. 요게 매니폴더 게이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저압과 고압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용기를 그냥 세워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밸브가 위쪽으로 오죠. 이 위쪽으로 온 밸브에 요렇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호수를 연결했다. 그럼 용기 안에 하부에는 액이 존재할 거고 상부에는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뭐예요? 기체 상태로 충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용기를 뒤집었어요. 용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용기를 뒤집게 되면은 밸브가 거꾸로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호수를 아래쪽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액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부든 저압부든 사용 용도에 맞게 충전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용기를 뒤집은 이유가 뭐냐? 힌트는 이거죠. 힌트는 혼합냉매라는 거. 혼합냉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 써뒀죠. 혼합냉매의 경우 기체 상태로 충전하면 조성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액체 상태로 충전하기 위해 냉매 용기를 거꾸로 하여 충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의 부품 명칭과 그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부품의 명칭은 고저압 스위치죠. 고저압 스위치. 그래서 뭐 흔히들 차압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그 적으실 때는 고저압 스위치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고저압 차단 스위치 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저압 압력 스위치 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아요. 고저압 스위치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지는 거지 우리가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고저압 스위치 하셔도 되고요. 고저압 차단 스위치 하셔도 되고 고저압 압력 스위치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도 설명할 때 차단 스위치라고 할 때도 있고 압력 스위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고저압 스위치, 고압 스위치, 저압 스위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명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저압 스위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단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HPS가 있고요. 그리고 L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DPS. 요게 차압 스위치, 차압 차단 스위치 또는 여기서 나오는 고저압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은 뭐냐? HPS 하이 프레셔, 고압 스위치. 그리고 LPS는 뭘까? 저압 스위치겠죠. 로 프레셔 스위치. 그래서 저압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 쓰이느냐? 냉동장치,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고압부, 그래서 압축기 토출축이 가장 고압부예요. 이 고압부에는 HPS를 설치해요. 고압 스위치니까 다른 말로 고압 차단 스위치. 그리고 저압 라인, 요 증발기에서 흡입되는 라인이 가장 압력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LPS 저압 스위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뭐 차압 이런 거는 설명 안 하고 편차량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압이 10kg로 세팅을 했고, 그리고 저압은 저는 예를 들어서 1kg/제곱센치로 세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고압은 우리가 냉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이 고압 라인이 10kg/제곱센치를 넘어가게 되면 야, 냉동장치 지금 위험하다. 너무 고압이다. 그래서 압축기의 전원을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저압 차단 스위치 마찬가지입니다. 저압은 저압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1kg/제곱센치보다 냉동장치의 압력이 저압부가 너무 내려갔어. 뭐 0. 몇 킬로 마이너스 얼마 이래 내려가 버리면은 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압축기를 정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전원을 차단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압 차단 스위치, 저압 차단 스위치, 고저압 차단 스위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고저압 스위치 틀렸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저압 스위치, 차압 스위치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자, 요 차압 스위치는 차압 차단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요 두 개의 가운데에다가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DPS라고 합니다. 그럼 이 DPS의 역할은 뭐느냐? HPS 고압이,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고압 차단 스위치를 제가 10kg/제곱센치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압 차단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kg/제곱센치로 제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사이에는 몇 등분이 있겠어? 총 9등분이 있겠지. 그러면 총 9kg라는 차압이 발생한 거야. 9kg/제곱센치라는 차압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정상 운전 압력이 요 사이라는 거야. 얘를 넘어가도 차단되고 얘를 내려가도 차단이 되잖아. 그 말은 정상 운전 압력은 요 사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차압이 얼마? 9kg/제곱센치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고압부의 압력이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고압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았다. 즉
차압이 늘어났어. 이 고압이 올라가서 뭐 12kg가 돼버리면 차압이 보자. 2가 올라갔으니까 차압이 11kg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차압 차단 스위치가 야, 둘 중에 어디 하나 고장났다. 그래서 이 차압 차단 스위치가 요 압축기의 전원을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압도 내려가 버리면 그만큼 차압이 발생하죠. 그래서 차압이 9라고 세팅이 돼 있는데 요 정상 편차가 9kg/제곱센치 안에서 그 차압이 놀아야 되는데 이걸 탁 넘어가 버리면은 압축기의 전원을 탁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야? 차압 차단 스위치. 다른 말로는 고저압 스위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저압 스위치의 역할은 제가 정리해뒀죠. HPS와 LPS, 즉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를 조합시킨 형태로 냉동기의 설정값 이상이 되거나 저압이 소정압력 이하로 내려간 경우,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간 경우 두 압력의 차압에 의해 전기회로가 차단되어 압축기를 정지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글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기 쉽게 별도로 정리해서 요 내용, 차압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셔서 짧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차압 차단 스위치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고압, 저압의 차압에 의해 그 소정 압력을 넘어가게 되면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준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죠.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답은요,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 혹은 공랭식 다 맞아요. 여러분, 저희는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랭식이나 뭐 공랭식이나, 그래서 어쨌든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공기로 식히는 왕복동 압축기예요. 그래서 왕복동 압축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왜냐하면은 영상에서 처음에는 장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걸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 혹은 그냥 왕복동 압축기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출제 측에다가 지인을 통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제가 출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출제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뭐 저처럼 뭐 학원 강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문제를 내고 내가 책을 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인데 왜 논란이 많았느냐? 얼핏 사진을 보아하니 밑에 뭔가 탱크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장치에다가 밑에다가 탱크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봐도 에어 컴프레셔 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컴프레셔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이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에어 컴프레셔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어요? 압축기 쪽에 집중하세요. 밑에 탱크는 의미가 없어요. 탱크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헷갈리라고 그 탱크까지 보여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탱크는 신경 쓰면 안 돼.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왕복동식 그 압축기 옆에요. 압축기 옆에 요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팬이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코일이 팬에 의해서 공기로 냉각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압축기가 이렇게 있고요.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에서 흡입가스를 압축해서 압력이 높은 이 토출측입니다. 요게 토출측이라고 합시다. 토출된 요 배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야. 감아 놓고 옆에다가 뭘 설치한 거죠? 팬을 이렇게 달아 놓은 거야. 팬을. 그래서 이 팬을 돌리면서 공기로 식히기 때문에 공랭식인 거고, 그리고 내부의 피스톤이 뭐 하는 겁니까? 왕복동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왕복동식 압축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구분 가세요. 즉 에어 컴프레셔는 이 코일이 없어요. 근데 공랭식 왕복동 압축기는 어때? 이 코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일이 뭘까? 아, 응축 코일 혹은 냉각 코일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혹시나 밑에 이렇게 탱크가 달려 있었다면 제가 예상컨대,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상컨대 이거는 응축수가 이렇게 순환하는 탱크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공냉식 왕복동 압축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공냉식을 쓰지 않더라도 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답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부분 점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 에어 컴프레셔 아니에요. 아니야. 에어 컴프레셔는 밑에 이제 에어 탱크가 달려 있지만 요 공냉식 왕복동 압축기는 어때요? 밑에가 아니고 탱크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응축 코일과 팬이 달렸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논란이 된 게 쌤, 이거 반밀폐형 아닙니까? 자, 반밀폐형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압축기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 압축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가 달려 있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가 달려 있어. 그리고 이게 카바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요게 축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축으로. 내부가 안 보여서 그런데 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축으로 연결돼 있고 모터가 따로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반밀폐가 아니고 어찌 보면 개방형에 가깝습니다. 반밀폐형은 어때요? 반밀폐형은 물론 볼트너트가 체결되어 있지만 모터가 외부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개방형은 어때요? 모터가 밖에 보여요. 밖에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개방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이 개방형이냐 반밀폐형이냐 이것보다는 정식 명칭,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왕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공냉식 왕복동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 영상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장치는 액풀리기가 돼요. 자, 그래서 순환 사이클 보여드릴게요. 순환 사이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는 액풀리기밖에 없죠. 액풀리기. 자, 그래서 요 명칭은 액풀리기가 되고요. 이 액풀리기의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액풀리기라는 건 이런 거죠. 이쪽 편에 예를 들어서 팽창 밸브와 증발기가 있다. 증발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액풀리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는 요게 뭐 팬으로 그 증발을 하든 어쨌든 공냉식이라고 뭐 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증발 후 요 액관이 액풀리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액풀리기 안에 관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꺾여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증발기에서 나오는 냉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00% 기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말은 100% 기체가 나온다, 100% 증발했다라는 거는 효율이 100%다라는 뜻인데 효율이 100%인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기체와 일부 소량의 액체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증발기 쪽에서 이제 증발하고 나올 때. 자, 그래서 이 기체와 액체가 섞여서 같이 압축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액백, 리퀴드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액이 압축기를 때린다거나 장치를 때려서 냉동장치를 고장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백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액분리기 쪽에 이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은 하부에 이렇게 고일 거예요. 그리고 기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는 상부에 이렇게 떠 있겠지. 그래서 이 기체는 어떻게 돼? 요 꺾어진 배관을 타고서 압축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은 분리되고 기체 상태로만 어떻게 돼?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리퀴드백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명칭은 액분리이고 사용 목적은 한번 읽어볼게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여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 액압축, 리퀴드백을 방지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퀴드백이 다른 말로 액압축이라는 거 알고들 계시죠? 자, 그래서 사용 목적 이렇게 길게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퀴드백 방지 혹은 액압축 방지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